장 건강은 유익균이 많은 것에만 달려있지 않고 그 종류가 다양해야 합니다. 과연 유산균을 따로 먹을 필요가 있는가? 장의 미생물의 종류는 천여 종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다고 해도 그 종류를 다 보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다양한 미생물 종 가운데 특정 종류를 늘려서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리고 교란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 내 미생물이 다양할수록 암 진행 위험이 낮다고. 안녕하세요. 이용수 원장입니다. 장 건강 회복의 기적, 마이크로바이옴의 세계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 10여 년 전부터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연구해 질병을 치료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가운데 의료와 식품의 분야에서 대형 프로젝트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2의 게놈이라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장뿐 아니라 인체 각 부분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종류와 유전자를 분석해 암을 비롯한 질병 치료에 사용하는 연구입니다. 최근에 인하대 병원이 장내 세균 질환 치료를 위해 대변은행을 설립한 것에서도 중요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장 건강은 유익균이 많은 것에만 달려있지 않고 그 종류가 다양해야 합니다. 미생물이 다양해야 각 기관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장과 뇌의 신경계는 겉브레인 액서스라고 하는 장내 연결축이 있어 서로 교신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관 벽에는 척수신경보다 더 많은 약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장과 뇌는 약 2,000가닥의 신경소문으로 교신하며 사고 기능에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미생물의 다양성과 종류의 영향을 받는 신경세포들은 뇌신경인 수면, 우울증, 파킨슨, 치매, 자폐 등과 같은 뇌신경 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어떤 종류의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느냐가 체중, 식욕 등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미생물 혹은 박테리아의 종류는 천식 당뇨, 류마티성 관절염, 아토피, 암 등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미생물 생태계를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생물의 숫자는 약 38조 개 정도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인 기준 약 2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장내 유익균의 비율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채소, 과일, 통곡류, 버섯류, 해조류 등의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 외 명상, 적당한 운동, 약물이나 가공식품을 멀리하는 건강 생활 습관도 장 건강에 중요합니다. 국립암센터에서 개최된 마이크로바이옴 암과 치료라는 포럼에서 안지영 박사가 장내 미생물이 다양할수록 암 진행 위험이 낮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생물의 분포도를 보면 유해균 30%, 중간균 60에서 75%, 유해균 5에서 10%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균이 유용균이 우세한 환경에서는 유용균으로, 유해균이 우세한 환경에서는 유해균으로 가세합니다. 건강한 식습관만이 유익균의 비율과 종류를 늘리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부족해 골다공증, 근감소증, 또 노화 등이 쉽게 발생하고 과민성 장증후군,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대장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비만, 당뇨, 고지혈증, 우울증, 치매, 파킨슨병 등이 발생한다는 연구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삼육대학교 생명과학연구소 최성숙 교수와 하남주 교수가 한국미생물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은 참 흥미롭습니다. 시기에 따른 장내 세균의 효소 활성 및 장내 세균충의 비교 연구에서 20주간 생지 실험을 한 결과 동물성 음식을 먹은 생쥐균은 식물성 음식을 먹은 생쥐균에 비해 유해한 현기성 세균의 수가 약 10배나 많게 관찰되었습니다. 반대로 식물성 음식을 먹은 생쥐균에서는 비피더스균, 유산간균의 수가 동물성 음식을 먹는 생쥐균보다 10배 정도 많게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이 실험에서는 대장암 발병과 관련이 있는 장내 미생물 효소 활성이 1.8에서 2배나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이 논문은 동물성의 고지방, 고단백 식사는 장내 미생물의
베타글루코로닌 바제 등의 효소 활성을 증가시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아주 중요한 기술을 하였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식물성 음식 섭취를 통해 생성되는 대표적인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은 장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유산균은 젖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젖산균이라고 하는데, 젖산균은 장내 pH를 낮추어 장을 산성 환경으로 만들어서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을 합니다. 통상 대장균도 유산을 만들어내지만 인도라밀, 암모니아 등 몸에 해로운 여러 가지 부패 산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유산균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비어는 색으로도 쉽게 구별이 되죠. 아이들의 비어는 비피더스균이나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황색입니다. 유산균이 만든 지방산이 많아 시큼한 냄새도 납니다. 유산균들은 소화 흡수를 촉진시키고 비타민 B1, 2, 6, 12, K, 판토텐산, 엽산, 비오틴 등의 합성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유익균이 많을 때는 담즙 성분인 빌리루빈이 장내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고 산화되는 과정을 거쳐 변을 황갈색으로 물들입니다. 하지만 장내 세균이 부족하면 초콜릿색 똥이 나옵니다. 그에 좋지 않은 변들도 있습니다. 노란색 변은 과민성 장 증후군이나 담즙 배설이 부족할 때 나타납니다. 흑색 변은 위 12지장, 소장 등의 출혈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흰색이나 회색 변은 담즙산이 생산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빨간색 변은 전염병이나 식중독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출혈이 있을 때도 나타납니다. 녹색 변은 소화가 덜 되었거나 위장이 약한 상태 혹은 과식했을 때 나타납니다. 채소 많이 먹었다고 녹색 변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변, 유익균이 많은 변을 만드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식물성 음식, 특별히 섬유질이 많은 채소나 통곡물, 버섯류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됩니다. 그러면 유익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궁금하시죠? 요즘 관심이 많아진 일명 날씬균, 박테리오이데테스 같은 균은 식이섬유를 먹고 박테리오이데테스 계열의 으뜸균인 프레보텔라균은 소화와 대사를 일으키는 효소를 만들고 단세 지방산을 생산합니다. 2018년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프레보텔라가 박테리오이데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살이 잘 빠진다고 합니다. 단세지방산은 일반 지방과 다른 기능 물질입니다. 단세지방산이 장에서의 당신생에 영향을 줍니다. 단세지방산은 교감신경에 있는 GPR4원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에너지 소비를 늘린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단세지방산은 에너지 항상성을 유지하고 지방 축적을 방지하며 암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면역을 조절합니다. 체내 소화기계와 모든 점막과 지질막의 주요 성분, 눈, 두뇌와 항문 등의 점막의 구성 성분이 되고 관절의 주요 성분이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은 대부분이 점막 조직에서 감당하기 때문에 건강의 절대적인 것이 식용유 섬유질을 먹고 사는 프레보탈라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박테로이데테스 계열균은 단세지방산을 통해 식욕을 조절하고 세포의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예방하는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염을 예방하고 독소를 분해해 장을 건강하게 하고 치매와 같은 신경계 질환, 암 등을 예방합니다. 미국 워싱턴대 제프리 고든 교수팀이 2006년에 네이처 표지 논문 발표를 통해 비만인이 정상인에 비해 뚱부균인 포미큐티스 계열의 박테리아가 20% 더 많았고 날씬균인 박테리오이데테스 계열 박테리아는 90% 가까이 적었다는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실험에 참여한 비만인들의 체중을 25%가량 감량했더니 뚱부균은 비율이 떨어졌고 날씬균은 비율이 올라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중을 감량하고 채소류, 과실류, 해조류, 버섯류, 통곡류 등을 섭취하면 포화지방산과 당이 적어 장내 박테리아 종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익균의 비중을 늘려 건강을 증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섬유질이 많은 음식 외에 또 하나 주목을 받고 있는 식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 속에 있는 유산균은 우리 장 건강에 참 좋은데요. 2014년 8월 31일에
방송된 닥터 지바고 프로그램에 의하면 김치를 7일에서 8일 정도 숙성을 시키면 김치 1g 속에는 유산균이 약 70마리가 들어있고요. 또 김치를 보관할 때 2도에서 7도 정도를 유지하면서 50일을 계속 숙성을 시키면 유산균의 수도 계속 증가하다가 50일이 지나면 유산균의 수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러니 유산균을 따로 먹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닥터 지바고의 또 다른 프로그램 장이 세면 건강도 센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김치 유산균은 3,500여 종류가 있는데 실험에서 동물성 유산균 요구르트 10억 마리를 먹였는데 장에 겨우 200만 마리만 도착했고 나머지는 다 사멸했습니다. 김치 유산균은 1억 마리밖에 먹이지 않았지만 동물성 유산균보다 훨씬 많은 4천만 마리가 장에 살아서 도착했다는 실험 사실도 김치 유산균이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들을 보면 과연 유산균을 따로 먹을 필요가 있는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따로 복용할 필요가 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장의 미생물의 종류는 천여 종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다고 해도 그 종류를 다 보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종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몇 가지에서 몇십 가지 정도를 섭취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다양한 미생물 종류 가운데 특정 종류를 늘려서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리고 교란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아주 급할 때, 변비가 있을 때, 심할 때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작용, 위장장애, 가려움, 부종, 발진,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기 뉴설에 발표된 내 몸 살리는 밥상의 천연 영양제, 유산균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다라는 프로그램에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 발표를 참고했는데 유산균의 유입으로 장내 미생균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장내 유익균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고 폐혈증으로 50대 여자분이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하면 장의 미생물의 종류를 늘리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비결은 장내 유익균의 수와 종류를 늘리는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암과 신경계 질환 등 수많은 질병을 치유하는 지름길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음식은 과일, 채소, 통곡류, 버섯류, 해조류 등의 섬유질인데요. 아침과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지 않는 그런 간헐적 단식을 병행하면서 이런 그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는 충분한 그리고 다양한 장내 미생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을 먹는 것도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먹는 것은 오히려 장의 다양성을 해치고 좋은 효과보다는 부작용의 우려가 장기적으로는 있기 때문에 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한 식단을 통해 근본적으로 장을 지키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몸의 체중은 어떤 기운들이 장을 차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식이나 해독식을 하다 보면 살이 빠지는데 뚱부균인 포미큐티스 계열의 균은 줄고 날씬균인 박테로이데테스 계열의 균은 늘기 때문에 우리는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박테로이데테스 균 중에 으뜸인 프레보텔라균은 짧은 지방산을 만들어 체내 모든 정막 조직의 구성 성분을 이루고 면역력을 높이고 또 간에서 콜레스테롤 분비와 인체의 에너지 항상성을 조절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또 독성을 분해해 배출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건강이 증진되고 적당히 살이 빠지는 것은 장이 좋아지고 몸이 회복된다는 과학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과일과 채소, 통곡류, 버섯류, 해조류, 발효식품 등을 통해
장 건강을 회복하는 것, 다시 말해 인체의 미생물 생태계인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점심, 식이섬유가 많은 이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 간헐적 단식을 하면 우리 건강이 아주 증진되고 장의 미생물의 종류와 다양성이 증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또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